새벽 시골 국도변의 대복식당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조리대 위엔 어제 남은 채소들이 놓여 있고 바닥은 약간 미끄럽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손수건을 목에 걸고 칼을 잡습니다. 조용한 주방엔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메아리칩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오늘도 무사하길 바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박 사장이 들어옵니다. 그의 첫마디는 인사 대신 불평입니다. 청소가 이게 뭐예요? 손님 보기 전에 바닥부터 닦아요.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듭니다. 그녀의 손은 세월에 닳아 굳은 살이 두껍게 배어 있습니다. 박 사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커피포트를 3개 내려놓습니다. 순자가 미소를 지으려다 멈춥니다. 말없이 주방 구석에 물통을 채우고 불을 올립니다. 순간 주방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도 순자의 표정엔 피곤이 묻어 있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박 사장은 금세 표정을 바꾸며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순자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장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문이 몰리자 주방은 혼잡해지고 냄비가 서로 부딪힙니다. 순자는 허리를 숙인 채 냄비 손잡이를 붙잡습니다. 뜨거운 김이 손등을 스치며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녀는 작은 신음소리를 삼키며 찬물에 손을 담급니다. 그렇게 느릿해서 어디 손님 받겠어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집니다. 손님 중 몇 명이 그쪽을 바라보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오랜 세월 견뎌온 일상이라 여겼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서럽습니다. 창문 밖에서 햇빛이 더 강해지고 식당 안은 점점 붐빕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아프지만 얼굴엔 미소를 억지로 그립니다. 그 미소 속엔 체념과 자존심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가 쪽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살짝 들이웁니다. 순자는 그것이 누군지 아직 알아채지 못합니다. 점심 무렵 포천 시내에서 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춥니다. 민수는 차문을 열며 눈앞의 낡은 간판을 바라봅니다. 대복식당이라는 세 글자가 햇빛에 발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는 몇 년 전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가던 그 식당을 떠올립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된장 냄새와 기름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민수는 천천히 식탁을 훑어보며 자리를 잡습니다. 그의 시선이 주방 쪽으로 향합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 순자가 서빙대 옆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구부정했고 머리카락엔 새치가 더 늘었습니다. 민수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번지지만 곧 사라집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주방을 울립니다. 순자 씨, 주문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래서 손님 오겠어요? 그 말에 순자는 허둥지둥 냄비를 들고 불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녀의 손끝이 뜨거운 냄비에 닿자 짧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민수는 얼굴이 굳어지고 손가락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천천히 두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달래고 인근 공사장 인부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박 사장은 계산대에서 큰 소리로 주문을 독촉하며 종업원들을 몰아세웁니다. 순자는 금방효를 되뇌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익숙하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민수는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어머니가 사장의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칠 때마다
그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 나서지 않습니다. 낯선 손님으로 남아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의 눈빛엔 냉정한 판단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박 사장은 손님이 남긴 불만을 순자 탓으로 돌립니다. 국이 짜대요. 이건 누가 간봤어요? 또 순자 씨죠? 손님들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컵을 들어 올립니다. 그의 시선이 주방 안쪽 어머니의 뒷모습에 닿습니다. 그때 순자가 잠시 눈을 들어 식당 홀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어딘가 낯익은 남자를 본 듯 멈칫하지만 곧 시선을 돌립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숙입니다. 순자는 다시 일에 몰두하지만 가슴속이 이유 모를 떨림으로 흔들립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집니다. 식당 안은 점점 더 붐비고 주방은 전쟁터처럼 어수선해집니다. 냄비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 팬 위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옵니다. 순자는 땀을 훔칠 틈도 없이 끓는 국물을 푸고 반찬을 재빨리 담습니다. 손님들의 목소리와 사장의 호통이 뒤섞여 소란이 커져갑니다. 공기 중엔 기름 냄새와 긴장감이 함께 떠돕니다. 순자가 식판을 옮기다 미끄러진 손에서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고깃국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식당 전체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박 사장은 벌개진 얼굴로 고개를 돌려 순자를 노려봅니다. 그의 눈빛엔 불쾌함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몇 번째예요? 사람 피곤하게 만들 줄만 알아요? 그의 목소리가 식당을 쩌렁 울립니다.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들지만 곧 밥숟가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순자는 허리를 숙이고 조용히 파편을 치웁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가슴이 조여옵니다. 종업원 미숙이 다가와 수건을 건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고된 세월이 숨겨져 있습니다. 박 사장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그 둘을 내려다봅니다. 그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불쾌한 소리를 냅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 쏠립니다. 민수는 말없이 주방 쪽을 바라보다가 계산대로 향합니다.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 눈이 커집니다. 박 사장은 여전히 잔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래서 늙은 사람은 일을 못한다니까 참 답답해.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녀의 손이 물수건 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민수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주방 쪽으로 향합니다. 순자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될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손으로 앞치마를 움켜쥐고 고개를 저으며 속삭입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민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카운터 앞에 선 채 계산을 마칩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점점 묘하게 바뀝니다. 박 사장은 그가 떠난 줄 알고 다시 직원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순자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설거지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른 척하려 하지만 그날의 평범한 일상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식당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순자는 뒷정리를 하며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닦고 있습니다. 땀과 김이 섞인 공기 속에서 한숨이 절로 새어나옵니다. 그녀는 방금 전 상황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문가 쪽에서 느껴지는 낯선 기운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립니다.
민수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 달리 단단히 굳어 있고 걸음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순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며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순간 그릇 하나가 미끄러져 다시 바닥에 떨어집니다. 박 사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또 뭐야? 이번엔 왜 이래요? 라며 다가옵니다. 그는 민수를 보고 한쪽 입꼬리를 올립니다. 아까 그 손님이잖아요. 설마 또 불만 있으세요? 민수는 대답 대신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냅니다. 그 종이는 곧 카운터 위에 조용히 내려놓입니다. 명함에는 H&M 유통본사 협력팀장 김민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명함으로 향했다가 이내 아들의 얼굴로 옮겨집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민수야라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새어나옵니다. 박 사장은 처음엔 비웃던 표정이었지만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멈춥니다. 순간 식당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미숙이 상황을 눈치채고 다른 직원들에게 조용히 손짓해 주방 밖으로 내보냅니다. 손님 몇 명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민수는 침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도 냉정한 결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박 사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냅니다. 아, 그러니까 순자 씨가 아드님이셨구나. 몰랐네요. 그게 오늘 좀 바빠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손끝이 떨립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꼭 맞잡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더 큰 일을 만들지 않길 바라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식당 안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그의 시선이 주방에 순자에게 그리고 박 사장에게 차례로 머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식당 안의 소음이 완전히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래 숨겨졌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식당 안에서 민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A사 용지 몇 장이 그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립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이 식당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습니다. 박 사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게 뭐예요? 불만 사항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말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는 서류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짧게 말합니다. 계약 검토 요청서입니다. 대복식당, 귀점 거래 관련 내용이에요. 박 사장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굳어집니다. 그는 손을 뻗어 서류를 들춰보다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표지엔 분명히 식자재 공급 거래 검토 대상 대복식당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박 사장의 입이 바짝 마르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힙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뭅니다. 순자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아들의 손을 붙잡으려 하지만 닿지 못합니다. 민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서류를 가리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검토가 아닙니다. 직원 복무 환경, 고객 응대, 위생 관리 전부 포함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순자는 그만해 민수야라고 낮게 속삭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미숙은 더는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팀장님, 우리 다 봤어요. 사장님이 순자 씨한테 늘 저렇게 하셨어요. 그 순간 식당 안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합니다. 박 사장은 손사래를 치며 오해입니다.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라며 더듬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향하고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순자는 울상이 되어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사태가 커지는 것이 두렵지만 더는 되돌릴 수 없음을 느낍니다. 박 사장은 손님들의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떨고 발끝만 바라봅니다. 누군가 저 사람 갑질하는 거 다 찍혔네라며 낮게 속삭입니다. 순자의 어깨가 떨리고 민수는 묵묵히 서류를 접습니다. 식당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의 곁에서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퍼졌습니다. 저녁 무렵 식당은 불이 꺼지고 정막이 깔립니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이미 떠들썩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촬영했던 영상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입니다. 대복식당 갑질 사장이라는 제목과 함께 박 사장의 모습이 그대로 퍼집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늘어나고 순자와 미숙을 응원하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의 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런 게 왜 올라왔을까? 민수야, 이거 좀 내려달라 할 수 없을까?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알아야 할 일이죠. 다음 날 아침 식당 앞에는 취재 차량이 한 대 서 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자 순자는 손사래를 치며 피합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돌아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사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식당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며칠 후 간판 위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데 순자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서서 조용히 그 종이를 바라봅니다. 그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열고 새 계약서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식자재 공급과 재개업 지원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 가게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민수의 말에 미숙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들 도와줄게요, 순자 언니. 이 가게 우리가 다시 살려요. 순자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지만 이번엔 후회가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 안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민수는 공사인부들과 함께 벽을 칠하고 조명을 교체합니다. 미숙은 새 메뉴판을 정리하고 동네 사람들은 의자를 닦습니다. 누군가 간판을 새로 달며 환하게 외칩니다. 이제 순자네 밥상으로 다시 시작이에요. 그 순간 순자는 조용히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해가 지는 저녁빛이 붉게 간판을 물들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던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삶의 무게를 이겨낸 손끝에서 새로운 시작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 새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순자네 밥상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나며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순자는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녀의 손끝엔 아직도 긴장과 설렘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식당 안에는 새 냄비와 접시가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미숙은 문을 활짝 열고 환하게 외칩니다. 언니, 첫 손님 오신대요. 순자는 잠시 미소를 짓고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매만집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난 세월의 피로 대신 단단한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 위에 올려진 냄비에서
보글보글 김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근처 마트 직원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줄을 섭니다. 누군가 여기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졌네요 라며 웃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감격의 떨림입니다. 민수는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건넵니다. 그는 손님들의 표정을 유심히 보며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순자가 음식 접시를 내밀 때마다 손님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미숙은 바쁘게 움직이며 테이블 사이를 오갑니다. 식당 안은 활기찬 소리와 따뜻한 냄새로 가득 찹니다. 그때 한 기자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순자 사장님 맞으시죠? 지역 소식지에서 나왔어요. 순자는 놀라며 손을 멈춥니다. 그냥 평범한 밥집이에요. 기사감도 아니에요.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 평범함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방 창문 너머로 햇살을 봅니다. 그 빛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계산대 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의 눈가에도 작은 웃음이 번집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테이블 위엔 빈 접시와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순자는 수건으로 식탁을 닦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이젠 정말 내 손으로 세운 집이구나. 그녀의 목소리엔 고된 세월 끝에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순자네 밥상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식당 앞에는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식당 안에는 항상 따뜻한 밥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순자는 여전히 주방에서 묵묵히 국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피곤함 대신 평온한 미소가 머뭅니다. 오랜 세월 고생한 손이지만 지금은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미숙은 카운터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젠 진짜 잘 되어라며 웃습니다. 그 말에 순자는 다 내 덕분이지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며 반짝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며 새 앞치마를 꺼내 보입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순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봅니다. 부드러운 천 사이로 전해지는 아들의 마음에 눈가가 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가게 같네.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지만 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 벽에 걸린 간판을 바라봅니다. 순자네 밥상 진심이 있는 집이라는 문구가 고요히 빛납니다. 손님 몇 명이 그 문구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순자와 민수는 함께 식탁을 닦고 의자를 정리합니다. 창문 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고 풍경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시간의 고통을 덮는 위로처럼 부드럽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식당 문 앞에 걸린 풍경이 살짝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에 맞춰 민수가 문을 닫고 어머니 옆에 섭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한 빛을 들이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하루는 또다시 평범하지만 고요하게 흘러갑니다.